사기죄 성립 요건 중에서 착오 부분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기 착오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한하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로 족합니다. 동기의 착오란 용도 착오 같은 경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용도를 속이고 금전 차용하는 경우예요. 이때에도 사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처분행위 보시겠습니다. 제기, 착, 처분행위 하면 의, 자, 능, 지, 직, 처분의사, 자의성, 처분능력, 처분지위, 직접성 이 5가지를 떠올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절도와 사기의 구별 기준이 될 수 있죠. 처분행위란 무엇이냐? 자유의사로 자의성, 직접성,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자귀나 부자귀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통성과 판례이고 절도는 처분행위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죠. 그냥 절취하는 거죠. 사기는 피해자 처분행위로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처분의사, 자의성이란 무엇이냐? 처분의사, 갑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 문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바, 이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이다. 갑이 비록 자신이 서명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처 인식 못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한 문서에 스스로 서명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의사도 인정된다. 즉 피기망자의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상 처분 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행위 자체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 의사는 인정되는 것이다. 처분 결과가 아니라 처분 행위 자체, 그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견해를 변경했죠. 각주 204번 보시죠. 종래 대법원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 행위는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했지만 전원합의체 판례는 행위 자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죄에서의 처분 행위 중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처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처분 행위는 자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행위는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선택 가능성 유무가 기준입니다. 선택할 수도 그 처분 행위를 할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선택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처분 행위를 했다면 자율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선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택 가능성이 없고 뭐 누가 가져가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절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을 사칭해서 이 물건 압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라고 그 경찰관을 사칭한 자가 그 물건을 취거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선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취거는 물건을 가져간 것은 사칭한 자가 절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지, 처분, 능력, 처분 지위. 처분 능력은 사실상의 재산 처분 능력입니다. 기망행위가 사실상 재산 처분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 앞에서 보셨습니다. 삼각사기의 경우 말 그대로 A가 있고 갑이 있습니다. 을이 피해자입니다.
갑이 피기망자입니다. 기망당하는 사람이에요. A가 을의 집에 가서 갑은 을의 모라고 해보죠. 을의 모. A가 을의 집에 가서 갑의 집에 가서 을이 그 물건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을 방에 들어가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하니까 을이 엄마가 속았죠? 그래서 을 방에 들어가서 을의 물건을 A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의 피해자는 을이고 피기망자는 갑입니다. 이렇게 삼각사기가 된다는 거죠. 삼각사기의 경우에 통설과 판례는 지위설인데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냐.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삼각사기의 경우 피기망자 갑이 피해자 을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그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권능이나 지위는 반드시 사법상 위임이나 대리권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의사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되었다면 피기망자의 처분 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권능을 갖거나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법상 위임이나 대리권 범위에 일치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처분 행위의 마지막 단계, 의자, 능, 직접성, 즉 처분 행위로서 직접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득이 취득되어야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직접성이 없고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그 행위에 의한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얻어져야 되고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 그리고 일체의 재산상 이익입니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이고 그럼 재산상 이익이란 어떤 것이냐? 임차권 등기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있죠. 임차권 등기 기초인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렇더라도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외형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담보권 유사 권리를 취득하는 바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라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판례, 기망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를 받았다면 그 융자받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인 담보 가치를 취득한 것이다. 반면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이에요. 이것은 보험에 가입했음을 보험사가 증명할 뿐이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돼 있어요. 이 정도만 증명할 뿐이라는 거지 여기 어떤 처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갖는다는 게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는. 불효설. 기망으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불효설이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무받은 재물 전부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상 손해 부분이 이득액 산정 부분 쟁점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득액 산정은 특경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특경법으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5억 넘게 사기쳤구나 해서 특경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판단을 해보니 5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형법상 단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가라는 형소법상 쟁점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5억이 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5억 교부가 있으면 5억 전체에 대한 사기죄다. 상당한 대가 5천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편취액은 그 5억에서 대가 5천을 공제한 4억 5천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5억이다. 따라서 특경법으로 간다. 만약에 잘못 계산하시면 4억 5천 공제한 차액을 공제해서 4억 5천을 편취액으로 보시면 특경법으로 안 가겠죠. 형법으로 가는 오류를 범하시게 됩니다.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편취액은. 채무 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된다. 하지만 그 이익액은 산출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특경법 이득액을 계산함에 합산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판례를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등액 관련된 쟁점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얻었다. 그럼 그 이득액은 얼마냐? 기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 시 그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며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전체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피담보 채권액을 뺀 실제 교환 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 대한 사기 이득액을 평가할 때는 실제 교환 가치, 피담보 채권을 빼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시키는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담보 이용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 범위 내 채권 최고액 상당이다.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면 그 이득액은 10억이라는 거예요. 실제 피담보 채권액이 5억이라도 10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10억까지 오를 수 있죠. 10억의 범위에서 맥시멈 10억의 범위에서 담보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시키는 사기는 그 이득액이 채권 최고액 상당액이다. 단 말소 시에는 실제 채권액이 이득액이다. 말소의 경우는 참고를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사기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